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혁 변호사입니다. 인천 아들 총기 살해 사건, 60대가 33살에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사건.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말이죠, 생일도 아들 생일이 아니라 이 60대의 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네 집에 생일 얻어먹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가 있었는데, 그래도 생일을 차려줄 정도면 훌륭한 아들인데, 요즘 웬만하면 뭐 아들네 집에서 생일을 차려줍니까? 아니, 자기 집에 와서 생일을 차려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말이야, 지네 집으로 오라 그랬다고 화난 건가?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그런 생또라이는 아닐 거고. 그럼 도대체 뭐 때문이야? 근데 그 이유를 지금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지금 정리해서 강시혁TV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참 특이한 사람인데, 물론 지금 나오는 찌라시 얘기는 뭐 이 사람이 중국인이었는데 기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해당한 아들의 엄마하고 재혼을 한 거다, 이건 찌라시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새아버지 소위 이런 거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건 찌라시 얘기고, 만약에 새아버지면 이 언론에 날 것 같거든요, 기사로. 근데 아직 안 났습니다. 그건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뭐 재산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일단은 찌라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지금 살해당한 아들의 엄마가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재산 분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새아버지랑 이 아들이랑 재산 분배로 싸움이 있었다, 뭐 그런 찌라시가 일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적으로 기사로 난 거는 가정불화가 있었다,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건 본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범인 아버지가 가정불화가 있었다. 근데 가정불화? 어떤 가정불화가 있었길래 가서 쏴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산 문제일 가능성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집에다가도 폭발물을 설치했는데요. 이게 언제 터지도록 했냐면요, 그 다음날 낮 12시입니다. 그 다음날 낮 12시예요. 그럼 왜 다음날 낮 12시에 터지게 했을까? 그때가 사람이 적을 걸로 생각해서 그때를 타이머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 이거 뭐 고양이 뭐 쥐 생각해 주는 거야 뭐야? 도대체가, 아니 아파트에다가 이 폭발물을 설치한 놈이 그때가 사람이 아무래도 집에 적게 있을 것 같아 갖고 그때로 했다. 참, 하여튼간에 그런 얘기를 본인은 했습니다. 자, 이자가 말이죠. 그런데 총알도 86발을 갖고 있었거든요. 총알도 86발을 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알도 엄청 많았던 거야. 3발을 사용했는데요, 총알이 86발이 남아 있었고, 근데 그걸 뭐 20년 전에 사놨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사놨다는, 그 총알을 어떻게 20년 전에 사놨다는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할 게 많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뭐 특수부대 출신인지, 도대체 이 총알을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건지, 뭐 20년 전에 구했으면 그럼 안 구한 거야? 20년 전에 구해서 어디서 구했을 거 아니야? 훔친 거야 뭐야,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이거 알아내야 되고요.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는, 이 총을 정확하게 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걸 보면은 뭔가 군에 근무한 사람인지 뭐 경찰이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내야 되고, 지금 많이 지금 보도를 좀 해야 돼. 우리 기자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강시혁TV에서는 지금 뭐 여러분께 말이죠, 알려드릴 수 있는 최대한 알려드리고 있는데, 찌라시 내용은 알려드렸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아들 이 총기 살해 사건, 아들의 생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일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서 생일 잔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잠시 나갔다 온다고 그래요. 잠시 나갔다 온다 그러더니 나가서 총을 들고 와가지고 이 아들을 쏴버린 거야. 그 3발을 쐈는데 2발은 맞고 1발은 이제 문 쪽에 맞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왜 잠시 나갔다 온다 그러면서 총을 갖고 왔겠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총을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아마 생일 잔치, 자기 생일이야 그것도, 아버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상을 차려가지고
뭐 먹으려고 했겠죠. 거기 이제 뭐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뭐 손주들은 뭐 할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 생일이다 어쩌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며느리는 어쨌든 간에 집에서 그것도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래도 생일상을 차렸다는 건 그래도 이 며느리도 뭐 아주 사이가 그렇게 아버지하고 나빴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먹고 말지. 그다 집에로 아버지가 왔다. 그다음에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려고 그랬다.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그 사이가 나빠가지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버지를 경계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 진짜로 사이가 나쁘고 또라이성 기질이 있다면 경계를 했겠죠. 집에 안 들였겠죠. 밖에서 만났다든지 내지는 아예 만나지 않았다든지. 요새 뭐 그런 사람도 많아요. 뭐 그런 걸로 보면은 그래도 집에 들어올 만큼의 어떤 또 상황은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갔다 오겠다 그랬다는 얘기는 만약에 말이죠 막 싸웠다면, 만약에 무슨 거기서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무슨 다툼이 크게 있었다면 나갔다 오겠다 그러면 다시 문을 안 열어줬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때까지 나갔다 온다고 할 때까지 별로 경계를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경계를 안 했는데 갖고 와가지고 쐈다? 이거는 계획살인인 거죠. 처음부터 총을 갖고 올 때부터 총은 이제 주장에 차에 있었겠죠. 처음부터 총을 갖고 들어가진 않았고 나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총을 갖고 들어가서 쐈다는 얘기는, 자 이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총을 가져갈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 시기를 쏘겠다, 상황에 따라 쏘겠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들어가서 상황을 본 거야. 상황을 봤는데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총을 가지러 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뭔가 얘기를 한 거야.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일종의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한테 통보를 했든 내지는 타협을 시도했든 한 거야. 근데 이게 안 된 거야. 안 되니까 결심을 거기서 하고 총을 가지러 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알아내야 됩니다. 도대체 뭔지, 그 원인이. 근데 이런 얘기가 좀 잘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집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하고 갔겠냐는 거야.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잖아 지금.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냥 어차피 12시에 타이밍을 해놨어요. 다음날 12시에 터지게 돼 있다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잘못돼가지고 죽었으면요, 이 집 터지는 거야. 이 주상복합이라래요, 쌍문동에. 그거 날아갈 뻔한 거야. 뭐 날아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되면 집이 터지도록 만들어놨다는 얘기야.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뭔가 결판을 보러 갔다는 거 아니야. 결판을 보러 갔다.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끝장을 보겠다는 건지, 그러면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뭐 다 죽이고 나도 죽고 그리고 집도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죠, 이 아들 말고 이 며느리하고 손주들도 다 죽을 뻔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알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총도 여러 개를 갖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며느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방으로 애들을 데리고 피했다, 그리고 피하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며느리가 기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했으면, 그랬으면 며느리하고 이 손주들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다 죽이고 지도 죽고 그 다음에 집도 그냥 폭발시켜버리고, 성격이 좀 이상한 놈이지. 그러니까 뭐 이제 와가지고서 무슨 12시에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했다 뭐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지가 뭐 엄청 누구를 생각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이거 사악한 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도망을 가는 거 보십시오. 처음에 뭐 미사리 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결국은 저 서초동 쪽으로 가려고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다가 결국 검문이 됐는데 3시간 만에. 아니 그리고 아들을 죽였으면 그러면 지가 생각한 대로 지가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는 또 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이상한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원인이 뭔가를 확실히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찌라시로 도는 것처럼 이 자가 중국인인데 뭐 기화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이다 이런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찌라시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내국인을 강조했다는 거죠, 경찰에서. 근데 그 이유가 이 자가 기화한 자이기 때문에 내국인을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새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재산 문제로 싸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쌌다 그러면 보통 친아버지 같으면 기사에서 친아버지가 이런 친을 강조해요. 근데 그걸 안 나와.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이런 걸로 볼 때는 지금 이것이 지금 찌라시에 돌고 있는, 왜냐면 찌라시도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는 사람이 이제 지금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돌아다니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아버지고 엄마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엄마는 돌아가셨다는 거지.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재산 갖고 싸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 아들 입장에서야, 엄마가 돌아가신 입장에서는 그 새아버지라는 게 아버지도 아니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별로 뭐 그렇게 그쪽에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산은 자기가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새아버지라는 자는 자기가 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관계는 뭐 느슨하게라도 있었는데, 이날 어쨌든 간에 생일을 이제 해준다 그러니까 얻어먹으러 왔다가 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처음부터 계획은 있었던 것 같고, 협상을 해보려고 스틀리니까 협상을 해보려고 하다가 스틀리니까 살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며느리하고 손주가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송도 지금 아파트 사건. 근데 이게 33층인데 이게 하나의 펜트하우스래요. 송도에 보면 33층 펜트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펜트하우스라니까 뭐 몇십억 뭐 그런 건 뭐 아니길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그 정도 살 정도면 아들도 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뭐 비난해서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참 미스테리한 사건인데요. 조금 더 앞으로도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강철투입니다.